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대적인 원더우먼이 이제는 거의 전쟁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 요청하셨던 절대적인 원더우먼 첫 번째 코믹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옥의 야생섬이라 불리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서키라는 여성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DC 코믹스에서 서키에 대해 제가 아는 바는 많지 않습니다. 그녀의 기호는 DC 코믹스에서 여러 번 바뀌어 왔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녀의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한 결과 과거 그녀는 한 섬의 지배자이거나 적어도 그녀가 파라다이스라고 불렀던 어떤 장소의 주인이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을 죽이고 결국 그 죄로 인해 외딴 섬으로 추방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기호는 워낙 많이 바뀌어서 이 이야기에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다이애나 자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압도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서론일 뿐입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태양이 절대 비추지 않는 이곳에 갑자기 그리스 신들의 전령인 아폴론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아폴론은 원더우먼을 데리고 와서 서키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원더우먼은 테미스키라 섬 출신이고 아마존 전사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가 정말 멋진 점은 켈리 톰슨이 그렉 루카의 DC 리버스 시리즈를 조금 참고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 시리즈에서 우리는 원더우먼이 사실 테미스키라로 돌아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환영이었고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작품이었어요. 그렉 루카는 원더우먼 캐릭터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작가죠. 그런데 켈리 톰슨 역시 원더우먼을 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폴론이 다이애나를 서키에게 데려다 주자 서키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아기를 여기로 데려왔지? 그녀는 이어 질문합니다. 이런 곳에 데려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여기는 형벌의 장소야. 도대체 이 아기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지? 이 아기는 바로 테미스키라의 공주 다이애나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아마존 전사이며 아마존의 신들을 모독한 죄로 인해 그녀의 아버지 제우스에 의해 아마존으로부터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감시해야 합니다. 그녀는 결코 아마존 자매들과 다시 재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들이 제우스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끝나면 그들 역시 영원히 감금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아마존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아폴로는 제우스의 전령으로서 입을 열고 제우스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지금부터 아마존이라는 단어는 금지된다. 내가 명한다. 이 명령은 극단적이라서 서키조차 아마존이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의도의 핵심은 서키가 아마존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당연히 다이애나에게도 그 단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다면 다이애나는 그 단어를 배울 수 없게 됩니다. 서키가 남겨진 질문은 이곳은 지옥이다. 이곳에서 어떤 삶이 기다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폴론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신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여기 있어야 할 곳에 있다. 그녀가 여기에 있는 동안 결국 죽을 때까지 말이다. 이게 흥미로운 점인데요. 결국 서키가 다이애나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키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거의 헤라클레스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켈리 톰슨이 보여주는 이런 점이 정말 매력적이죠.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의 철업아지 과업 이야기처럼 헤라클레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가 뱀 혹은 두 마리의 뱀에게 공격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두 마리의 뱀을 붙잡고 목을 졸라 죽이죠. 이 이야기에서 원더우먼은 뱀을 붙잡아 힘껏 던져버립니다. 그저 내던져버리는 거죠. 이 장면은 그녀가 앞으로 맡게 될 역할 면에서 거의 헤라클레스와 같은 캐릭터임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순간입니다. 사실 DC 코믹스에서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그녀와 헤라클레스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다이애나가 아직 아기일 때 그녀는 이 장소의 본질을 서서히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아기 드래곤이 그녀에게 다가오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불꽃을 뿜어내지만 결국 다이애나는 그 드래곤을 들어올려 입을 맞춥니다. 이를 본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는 이걸로 크게 배울 거야. 다음엔 저 녀석이 그 애 머리카락에 우와 다 태워버리겠지. 이 장면은 이곳이 시험과 고통의 장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곳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고된 것들이 많죠. 그리고 많은 교훈은 화면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들이 직접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더 큰 질문은 켈리 톰슨이 앞으로 답해줄 것이라 기대되는 부분인데, 테미스키라의 아마존들과 제우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테미스키라의 아마존들과 제우스 사이의 일종의 동맹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코믹스 시대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이야기의 맥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 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 크라이시스 언 인피니트 에얼세 이후의 포스트 크라이시스 시기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테미스키라와 그곳의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점토 육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육체에 깃든 영혼들은 역사 속에서 남성들에게 살해당한 여성들이었죠. 이들은 환생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씩 선택되어 그 육체에 깃들게 되는 설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원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며 많이 바뀌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수많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진진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정말 멋진 부분은 서키가 자신의 독백을 통해 모든 상황과 이곳의 본질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했어. 적어도 우리를 말이야. 하지만 내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녀를 파괴하려는 압도적인 힘의 생명체들은 없었지. 그녀에게는 가장 배신감 가득한 짐승들조차도 부드럽게 만드는 특별한 자질이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덧붙입니다. 여기 떠돌아다니는 작은 생물들, 악마들, 길 잃은 영혼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이를 키우며 사랑에 빠지는 건 바로 그런 과정이야. 이런 대사는 다이애나가 단순히 전투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본질이 이곳의 위험조차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원더우먼이 이곳에서 마법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화가 나옵니다. 다이애나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아이가 이 나무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싫어요. 이에 그녀의 어머니는 답합니다. 그게 수업의 일부란다. 다이애나는 묻습니다. 왜 나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쩌면 나무는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걸지도 모르지. 다이애나는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다 죽었잖아요, 엄마. 어머니는 부드럽게 답합니다. 그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사랑아. 다시 살릴 수 있어. 사랑이 필요할 뿐이야. 그러자 다이애나는 덧붙입니다. 그리고 마법도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지. 모든 건 마법이 필요하단다. 이 장면은 정말 흥미로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어딘가 어린아이 같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공격받았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 본능일 뿐이죠. 그런데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더 깊은 교훈을 전하며 세상의 죽음처럼 보이는 것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그것이 사랑과 마법 같은 특별한 힘을 통해 가능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도망치는 선택을 하죠. 하지만 이 교훈에서 나무가 자신이 공격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운명론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존재의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며 모든 죽음은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실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참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스 신화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해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다이애나가 아마존이라는 단어의 본질에 대해 배우는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에? 어떤 단어니? 다이애나는 이어서 묻습니다. 이 단어를 아세요? 어머니는 되묻습니다. 그게 무엇이니?
아직 말하지 않았잖니. 다이애나는 망설이며 말합니다. 이게 정말 단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에 어머니는 답합니다. 네가 말하면 그건 진짜가 되는 거란다. 다이애나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래요, 아마도요. 이 대화는 아마존이라는 단어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아직 그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개념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멋진 점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이애나에게 점점 더 강한 끌림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마존으로서의 정체성이 그녀 본연의 일부라는 생각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는 매우 흥미로운 철학적 아이디어로 이후에 더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원더우먼은 전갈꼬리를 가진 3개의 머리를 가진 호랑이 같은 생물을 길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이애나는 그 생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오늘 꼭 죽을 필요는 없잖아. 이 장면은 전사의 교훈, 즉 전사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다이애나의 전사적인 면모를 정말 좋아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곳에서 마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야기는 다이애나와 그녀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로 전환됩니다. 다이애나는 말합니다. 그 단어에 대해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그래, 네가 그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했단다. 다이애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꼭 알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 다이애나는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단어 자체의 본질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은 바로 이해 부족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느낌이죠. 이 장면은 다이애나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인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지의 것을 피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두려워요. 어머니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넌 단어가 두려운 게 아니야. 그 단어를 말했을 때 생길 변화가 두려운 거야. 그 단어를 말하면 네가 너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이곳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할 거라는 걸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지. 다이애나는 묻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제 가슴 속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울릴 수 있죠?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그 단어를 말해봐.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 단어를 말하고 그것이 바로 네 자신임을 알아. 다이애나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아마존!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다이애나가 스스로의 본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야기는 다이애나가 지구에 있는 동안 벌어지는 사건과 연결되며 우리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구에 미확인 비행 물체가 도착하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현재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이애나가 아마존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말한 순간과 지금 사이의 어느 시점에 그녀는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구원자로 여겨질 만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고전적인 DC 코믹스 스타일처럼 페가수스를 타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페가수스는 해골 형태이고 끔찍하면서도 멋지게 묘사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원더우먼은 DC 코믹스에서 이렇게 멋지게 그려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다이애나는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전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패러데몬처럼 보이거나 그 변종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패러데몬은 본래 다크사이드의 부하들이죠. 그러나 우주 전체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는 굳이 패러데몬을 보내 세상을 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애나의 이 강렬한 등장과 싸움 장면은 그녀가 가진 전투적이고 신화적인 면모를 극대화해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원더우먼은 이 위협을 어느 정도 잠재우며 인류를 돕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적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며 전투를 마무리합니다. 이후 그녀는 한 병사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당신인가요? 병사는 약간 당황하며 대답을 망설이고 다이애나는 이어 말합니다. 좋아요. 그건 아니네요. 당신의 자신감 부족이 분명히 보여요. 확실히 아니군요. 당신 상관은 어디에 있나요? 그는 상관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지만 다이애나는 덧붙입니다. 이들은 주된 위협이 아니에요. 첫째, 그들은 단지 기절했을 뿐이지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둘째, 이들은 다가올 더 큰 위협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생명체가 일종의 오벨리스크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원더우먼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원더우먼은 단호히 말합니다. 넌 이곳에 환영받지 못해. 하빈저 프라임, 할빈젤 프라임. 이 세계는 스스로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앞에 서 있다. 이 신화적인 아테나의 검은 헤파이스토스가 직접 만든 것이다. 이 검은 너를 너의 창조주에게 보내기에 충분하다.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예고한 자들에게 실수였음을 전해라. 이 세계는 보호받고 있다. 그 생명체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보호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즉시 공격을 개시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작품의 아트는 약간 독특합니다. 멋지긴 하지만 약간 엉뚱한 느낌도 있죠. 그래도 이 이야기가 TV쇼나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이런 미디어로 각색된다면 엄청난 작품이 될 겁니다. 거대한 생명체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원더우먼을 공격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결국 이 생명체는 원더우먼을 압도하며 열광선으로 공격합니다. 이건 항상 그녀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죠. 다이애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식이야. 매번 이런 일이 생기더라. 한편 그 생명체는 명령합니다. 하빈저들이여 일어나라. 혼란을 퍼뜨리고 길을 준비하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하지만 이 와중에 원더우먼은 다시 공격에 나섭니다. 생명체는 경고하듯 말합니다. 우리는 경고했다. 너를 파괴하겠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명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때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원더우먼이 처음으로 아마존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이죠. 그녀는 과거로 플래시백하며 자신의 성장 과정과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마존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머니? 다이애나의 어머니는 조용히 답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너 자신이란다. 다이애나, 너는 아마존이야. 다이애나는 다시 묻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아마존이란 무엇이었나요? 어머니는 설명합니다. 아폴론이 너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는 내가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게 금지했단다. 다이애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죠? 어머니는 깊은 뜻을 담아 답합니다. 왜일까? 내 사랑스러운 소녀. 그것이 바로 질문이란다. 다이애나는 외치며 깨닫습니다. 그들이 내가 아마존이라는 걸 알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아마존들로부터 데려가고 내가 무엇인지 모르게 하려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어머니는 진실을 드러내며 말합니다. 아마존들은 맡은 역할이 있었단다. 그들은 세상 위를 지키며 오로지 세상을 파괴하고 삼키고 싶어하는 가장 오래된 괴물들로부터 보호했어. 아마존이 없었다면 이 위의 세상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어쩌면 이것이 끝일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다시 네 이름을 말하고 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은 또 다른 기회를 얻을지도 모르지. 이 순간은 정말 강렬하고 감동적입니다. 다이애나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마존, 나는 아마존이다. 어머니는 다독이며 격려합니다. 다시 말해보렴. 다이애나는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아마존, 아마존. 어머니는 한 번 더 외칩니다. 다시. 그리고 다이애나는 외칩니다. 아마존. 세상은 아마존들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단다. 어쩌면 이제 끝일지도 모르지만 네가 네 이름을 다시 말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은 또 다른 기회를 얻을지도 몰라. 이 순간은 정말 강렬하고 인상적입니다. 다이애나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마존, 나는 아마존이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격려합니다. 다시 말해보렴. 다이애나는 다시 말합니다. 아마존, 다마존. 그리고 다이애나는 힘차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동적인 순간 이후 다이애나는 하빈저 프라임에게 다가가며 지금까지 원더우먼에게서 들었던 가장 멋진 독백을 남깁니다. 나는 테미스키라의 다이애나다. 마지막 아마존이며 서키의 딸이자 지옥의 공주, 야생섬의 마녀다. 내가 살아 숨쉬는 한 이 세계는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진실의 올가미로 보이는 무언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색이 아니라 붉은색입니다. 이게 어떤 힘을 가진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맞았어요. 절대적인 원더우먼, 앱솔루트 원더우먼은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